예, 돌아가시고 그때도 지인가 아닌지 준비 안 된다고 탱커를 써. 어디 2000대로 존나 고생했지. 저거 조지면 비리 많이 나오고. 자료 배포 안 해? 지금 그냥 유경 기차나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32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손학규 당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새롭게 당수로 선출 이후에 첫 의원총회입니다. 여러분께 우선 이 부족한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무척 어렵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꼭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마치고 당이 그런 대로 조금씩 안정화의 길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또 점점 더 어려워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지금 한참 거론되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어제 오늘
이 정상회담의 정당 대표 구청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저께 일요일에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정당 대표 참석을 해달라고 하는 청와대로부터의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치도 받고 인용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최고회의 사전회의에서 제가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드렸고 바로 문희상 의장에게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고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CBS에 토론이 있어서 갔는데 TV에 나오는데 임종석 실장이 국회의장단과 당 대표를 초청을 한다는 TV 기자회견이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 중간에 청와대는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독으로 사실 조금 언짢았습니다. 이건 본적인 얘기가 아니다. TV에서 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잔치도 아니다. 지금 아주 치열한 기싸움과 수싸움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의 길을 열어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지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쭉 데리고 가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 저녁 나절에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늘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를 데려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 우선은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아주 깊이 있는 협의를 김정은 위원장과 해서 비핵화의 길, 한반도 평화의 길, 또 북미 간의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될 때다. 그래도 여하튼 오겠다고 해서 좀 이따가 만나게 될 텐데 기자 여러분들께는 정무수석이 비공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당당하게 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미래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절대로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는 정상회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가 단지 남북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비핵화가 제대로 실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동의 동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구체성과 상호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비준동의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또 북한의 상호성, 비핵화에 대한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반지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비핵화 평화정착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국회가 결의안으로 지지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 만장일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또 제가 취임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평화주의고 민주주의, 시장주의 이것이 본 입장인 만큼 정부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적극 고려를 해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저소득 성장 정책, 소득 성장 정책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일으켜내고 분배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2년간 예산 책정 54조 실제로 43조 예산을 쓰면서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청의 발표대로 1년 동안 고용이 늘어난 것이 5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 격차는 훨씬 더 늘어나서 하위 20%는 7.6%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상위 20%는 10.4% 플러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정부가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반성을 하고 제대로 정책의 수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확고한 철학을 갖고 기업을 옥죄거나 또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또한 예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인 개혁부터 해요. 무엇보다 내부적인 단합이 첫째이고 또 우리 내부 혁신을 해서 국민들이 바른 미래 당이 국정을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지지율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순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고 또 청문회에 임하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또 예산국회에 우리나라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챙기는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건영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의장과 상당 원내대표 회동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때문에 정쟁이 유발되거나 또 8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다가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정상적인 처리 절차인 국회 외통위로 회부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고 외통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아마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어제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서 제가 판문점 선언 지지와 비핵화를 위한 국회의 결의안을 국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아직 두 당에 관해서
대해서 정확한 의사를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방북의 국회의장단 또 당대표, 그 전에는 또 원내대표 방북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1시간 만에 의장단에서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의회 교류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또 사전 논의도 없이 이루어진 이번 청와대의 제안은 사실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번 남북 회담에 집중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규제개혁 법률안 민생법안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고 20일 날 처리를 목표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9월 추석 전에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 협상을 잘 해주시고 의원님들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지금 국회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 당의 김동철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고 지금 고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법상 13명으로 인사청문위원이 제한되다 보니 저희 당에 배정된 인원이 1명밖에 없고 위원장님께서 위원 역할까지 같이 하는 역할을 지금 불가피하게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당이 추천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되게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하태경 최고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박원순 시장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또다시 근거 없이 계속 메르스 혼란을 부추기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연기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에 발병하지도 않은 35번 환자가 1,600명 만났다고 1,600명 격리시켜야 된다고 해서 메르스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1,600명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한 사람. 근데 어제 또다시 그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메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메르스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서울시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인 A씨가 와이프 차를 타지 않고 리무진을 따로 타고 왔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 A씨는 본인이 메르스 환자인 걸 알고 있음에도 속였다. 이런 유언비어성 발언들이 서울시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A씨는 너무 힘들어서 누워가야 돼서 리무진을 불렀고, 그리고 와이프 마스크 쓰는 것은 의사가 그냥 단순 도심 차원에서 당부한 거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평소 때는 모르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직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근거 없는 혼란, 특히 정부가 현재 이 메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에서 볼 때 이 메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퍼뜨리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 북한은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합니다.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또 수령 체제에서 김정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 방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국 정부가 메르스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메시지를 계속 북에게 주게 되면 북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 그 튀는 행보도 적당히 하시고 제발 좀 애국심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개척하는 앞길에 죄를 좀 그만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상호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의총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평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동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먼저 비준 협조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요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준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간에 언론에서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자석에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느냐 용변을 보고 바지를 내리느냐 이 차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순서에 따라서 천양지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 지상욱은 바른미래당의 창당 주역입니다. 당당 정신에 입각해서 바른정당 대표자로서 최입의 의원과 국민의당 대표자인 최입의 의원과 정강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당당 정신과 정당 정책에 입각한 애국심과 애당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의문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가서 바지를 내리고 순서는 맞았는데 서서 용변을 보겠다는 약간 좀 시기적으로 결론이 안 나온 얘기에 대해서 어중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장실에서 국회의장께서 지난 3일 개원 연설 때 국민의 72%가 즉각적인 비준 동의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어저께는 또다시 국민의 72%가 비준 동의에 찬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도 이상해서 그 갤럽에서 나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의장실에 조사한 한국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72%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분법적으로 설문을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 동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정해놓고 이분법적으로 예스노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조사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설문이 같은 샘플, 같은 사람 비슷하게 갤럽하고 했습니다. 이건 아레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당 지지까지 넣어서 해가지고 선관위 등록까지 하고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비준 동의에 대한 여부를 설문을 현재 정부는 도로, 철도 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즉각적인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충분한 예산 검토 후에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실과 이해찬 대표께서 얘기했던 즉각적인 비준 동의 필요하다. 72%가 아니라 19%만이 즉각적인 동의를 답을 했고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비준 결정이 한 데가 73%입니다. 여기 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더 보시면 밑에 우리 바른미래당 또 뭐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차치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즉각 동의는 26.4%,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는 분들 69%, 더 나아가서 정의당 지지자도 즉각 동의가 35.4%, 검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이 63.9%입니다. 굉장히 왜곡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 의장실에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 재미난 것은 그 이후에 의장실에 또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올렸던 이 로데이터 결과표를 다 내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떳떳지 못한 설문으로 조사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통일 비용 부담 정도도 있고 또 남북관계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먼저냐 아니면 북한 비핵화가 먼저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을 차치하고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종전선언이 먼저다 43.4%,